이제 한 5가지 성공 요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커뮤니티 공동체 의식이다. 팀에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팀이라는 생각과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말한다. 반드시 오프라인 이 친밀함이 높고 온라인이 낮다는 것도 편견이다. 물론 공동체 의식, 업무 공유, 소통, 협력, 원심, 접촉의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필요하다. 온라인 미팅 때 그 뉴스를 서로 나누거나 기념일이나 생일을 챙겨서 축하해 주는 것도 좋다. 또한 월 1회 정도는 오프라인 소통의 날을 정해서 모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외로 원격 근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례로 필자와 함께 일하는 한 직원의 출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농담 섞인 항의를 한 적도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립고 동료애를 느끼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컨트롤 업무 공유. 버추얼 팀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업무를 세분화해서 어떤 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서로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 동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아야 한다. 일관적인 업무 공유는 필수이다. 매일 아침 그리고 고객 미팅 현장과 주제를 간단히 메신저로라도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는 곧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해서 팀 스케줄을 표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동시에 문서를 수집하면서 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업무 진척도와 생산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프로슈머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 보험사라든가 모든 이 마케팅에서도 회원 간에 서로 이 팀워크가 되어져야만 제대로 이 성과를 낼 수 있고 윈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은 자주 그리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채널이 중요하다. 메신저 메시지,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 등 여러 도구가 있는데 어떤 채널로 소통할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감정이다. 감정이 크게 들어가는 것일수록 밀도 높은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이건 역시 채널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 단체 채팅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소통을 이메일로 할지, 메신저는 어떤 경우에 쓸지, 전화는 언제 할지, 화상회의는 어떤 정도로 할지 등 팀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대한 사용 규칙을 미리 논의해 정해 둘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컬래버레이션, 협력. 버추얼 팀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다. 사실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나머지 것들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원격 근무는 개인성이 높다. 하지만 협력해야 하는 일들도 많다. 상호 협력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SOP, 표준 작업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자의 이메일에는 24시간 이내로 답변한다. 업무적인 채팅방과 커뮤니티용 채팅방을 구분해서 업무적인 메시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알리고 2시간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작업 지침을 만들어서 공유해야 한다. 다섯 번째, 커미트먼트 원칙. 영업 담당자들의 근무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버추얼 팀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요구한다. 언젠가 화상 인터뷰 중에서 자녀가 들어와서 미팅을 방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개지는 소리, 아이들 방해, 인터넷 속도 등 원격 근무에도 방해 요소가 진리하다. 가급적이면 독립된 업무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사무 공간과 쉬는 공간을 구분하도록 영업 담당자들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화상회의 때는 반드시 비디오를 켤 것이고 1회 이상 발언할 것 등 나름의 헌신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다. 각 영업 담당자들이 정해진 업무 시간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욕구가 있다. 그것은 인정이다.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버추얼로 작업 환경이 바뀌어도 그 본질적인 욕구만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100년 전에 카네기가 말한 인간관계의 원칙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다.
언택트 시드 이것은 마찬가지다. 카네기 리더십 원칙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조직의 성과를 가져온다. 디지털 기술 발전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니터 너머에 스마트폰 액정에 표시되는 메시지 너머에 감정과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카네기 세일즈 리더십의 모델은 앞으로 총 5파트에 걸쳐서 영업관리의 핵심 요소들을 다뤄볼 것이다. 세일즈 스펠링을 따라서 세일, 애널라이즈, 리딩, 이벨레이트, 석세션 등 5가지로 영업관리자의 역할을 구분하였고 각 파트마다 상세하게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과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정리했다. 이것을 세일즈 리더십 모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한 단계 한 단계를 읽고 학습하며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유능한 영업관리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델과 프로세스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 프로세스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리고 각 단계가 분절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순서가 중요하다. 컴퓨터 연산 프로세스에서 알고리즘 순서를 바꿔버리면 오류가 난다. 생산 공정에서도 각 단계의 절차가 중요하다.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모델은 이것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기본적인 흐름은 있지만 반드시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요소인가?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비전과 가치를 설득하고 사람과 성과를 분석하고 모범을 통해서 팀을 리드하고 측정하고 관리하고 강팀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모델에 대한 옳은 접근법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일즈 리더십 모델이라는 말을 쓸 것이다. 현실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은 매우 역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따라서 리더는 이 세일즈 리더십 모델의 각 요소들을 흐름에 따라서 잘 파악하고 학습하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먼저 관계가 가운데 있다. 관계. 마치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처럼 이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각각의 다른 모델의 파워를 공급해준다. 아무리 훌륭한 스킬과 시스템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 신뢰가 없다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영업관리자 하면 대체로 이미지가 어떠한가? 고집이 세고 목표와 성과만을 강조하고 카리스마적이고 실적이 없으면 혼날 것 같은 무섭고 경직된 이미지가 떠오른가? 이러한 리더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모델의 다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멤버의 신뢰관계가 본질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카네기의 인간관계 원칙은 그런 면에서 세일즈 리더십 모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 모델에서 말하는 관계가 반드시 리더와 멤버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리더인 나 자신이 가운데 있다. 아래로는 팀원들이 있다. 관리자에게도 위로는 영업 담당 임원 또는 CEO 등 상사가 있다. 옆으로는 유관 부서장들이 있다. 지원팀의 리더, 재무팀의 리더, 마케팅팀의 리더, 기술팀의 리더 등 유관 부서의 리더들이 관리자와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 세일즈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이들 모두와의 전 방향적인 관계가 공히 중요하다. 이런 회사마다 이제 특성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프로시마 마케팅에서는 회사와의 관계, 또 리더와의 관계, 또 같은 형제라든가 관계, 이런 것들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CEO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리더가 팀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책을 펼쳐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IT나 솔루션 영업에 있어서 영업팀과 기술 지원팀은 서로 각을 세우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영업팀은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에 대체로 수용적이고 고객이 요구하는 기한에 맞추려는 성향이 있다. 기술팀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전방향적인 관계 중심이라는 것은 이런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유관부서의 장일서로 마치 고객을 관리하듯이 여러가지 기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쌓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다들 자신의 팀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지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상사와 동료 리더들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리더의 이러한 전방향적인 관계와 신뢰 구축이 그 자체로서 팀원들이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CEO의 눈밖에 난 리더, 동료 리더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적이 되어 있는 리더는 그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일부 셀링에서는 비전과 가치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다룬다. 이것은 목표를 세우고 공략하는 능력을 말한다. 영업은 성과가 가장 명확한 업무다. 대부분의 목표가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된다. 이 목표를 우리는 텔링하고 있는가? 아니면 셀링하고 있는가? 텔링은 그저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어떤 가슴 뛰는 가치도 발견하기 힘들다. 셀링은 목표와 비전을 파는 것이다. 영업 담당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듯이 영업 관리자는 팀의 목표와 비전, 가치를 담당자들에게 판매해야 한다. 당신은 단순한 목표를 전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치를 판매하는 리더인가? 이것은 영업팀의 성공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업 목표 혹은 매출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희망과 비전, 용기를 끌어내는가? 영업 담당자들에게 타깃 또는 목표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숫자, 그것에 이런 보너스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목표가 왜 중요한지,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제품의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왜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 영업 관리자는 끊임없이 영업 담당자와 목표, 방향, 전략 등에 대해서 소통해야 한다. 이것을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설득과 동기부여의 소통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바로 셀링이다. 고객에게는 제품과 서비스를 그렇게 잘 셀링하던 관리자들이 리더가 되어서는 직원들에게 단순한 텔링형 리더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억해야 한다. 영업 관리자의 핵심 고객은 영업 담당자이다. 핵심 고객은 영업 담당자이다. 이번은 애널라이즈, 사람과 성과를 분석하라이다. 영업은 데이터가 말해준다. 계약이 성사되려면 제안과 협상을 해야 하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만나서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을 만들면 다양한 고객 발굴 활동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각 세일즈 프로세스의 영업 담당자의 일하는 양식을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관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직감으로 문제의 점을 인식한다. 하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분석의 대상은 데이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people, 즉 사람에 대한 이해도 포함해야 한다. 각 영업 담당자의 장점과 개선점, 성격적인 유형,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 등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이 같이 있어야 한다. 사람과 프로세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있을 때 비로소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다. 3번은 리딩, 모범을 통해서 팀을 리드하라. 리드하라, 인도하라. 영업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다. 관리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담당자들에게 명확한 이익과 통찰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리더로서 인정받기가 힘들다. 영업 조직에는 개성이 강하고 주도적인 사람들이 많고 조직 문화 역시 지위와 체계보다는 능력주의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어지간히 유능한 관리자가 아니라면 영업 조직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다. 흔히 우리는 리더십 하면 설선수범을 떠올린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모범을 통한 리더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관리자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업 담당자들이 가장 꺼리는 일 중에 하나는 콜드콜이다. 콜드콜. 영업 담당자들이 콜드콜을 하도록 하도록 만들기 위해 관리자 역시 매일 콜드콜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관리자들에게도 귀찮고 꺼려지는 일이 있다. 팀원들의 불만을 듣고 챙기는 것, 까다로운 민원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것, 타 부서 리더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나의 부가적인 시간을 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귀찮고 꺼려지는 일이다. 이렇게 관리자에게는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관리자로서 당신은 이런 종류의 꺼려지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는가? 영업 담당자들은 관리자를 지켜보고 있다. 영업 담당자는 힘들더라도 영업의 정도를 지켜야 하고, 관리자는 고통이 떨어져도 리더십의 정도를 지켜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리더는 결코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4번은 evaluate, 측정하고 관리하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업 데이터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evaluate 단계는 성과 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영업에 대한 보상은 회사가 그냥 해주는 것일까? 아니다. 영업은 성과가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는 비교적인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성과가 나기까지의 과정도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단지 업적에 대한 보상만이 아닌 과정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당연한 성과를 이끌기 위한 동기부여 등이 매우 중요하다. 관리자는 담당자 각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찰과 평가를 하고 물질적 비물질적인 보상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팀이 보다 성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 5번 석세션으로 리더십 승계 문제를 다룬다. 유능한 리더는 그 사람이 팀을 떠났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고 한다. 적절한 후임자가 양성되었는가? 유능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팀에 충원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팀을 만든다. 즉 선발, 육성, 리더 양성 등 강팀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면 리더 한 명이 스타가 될지언정 그 팀이 지속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한다. 쉽지만 않지만 할 수가 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렵다. 영업과 영업 관리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업을 잘하면 곧바로 좋은 관리자가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할까? 왜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거라고 속단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유능한 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 나은 자에 대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산물이다. 이 책의 내용이 단 하나의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얻게 될 깨달음은 분명 지금보다 우리를 성장시킬 더 나은 답이 될 것임을 감히 확신한다. 여기까지.